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11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하락권에서 쭉 맴돌다가 보합권에서 아랫꼬리를 달아주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즉 이전과는 다르다. 이제는 갈 수밖에 없다. 연예인 걱정이다. 이 말씀을 드려왔죠.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또한 중요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조금 이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장 막판에 제가 4차 산업혁명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렸던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대폭발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코인에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지, 셀트리온은 그냥 묻어둬라. 얘는 전고점 돌파 예정되어 있다. 아마도 6개월에서 8개월이면 나온다. 한 주도 팔지 말아라. 나머지 여유 자금은 개수가 빠질 때마다 코인 쪽에서 모아가라.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죠. 왜 우리가 코인에 투자해야만 되는지, 다시 한번 당위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는 문명에 거스를 수 없는 거대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된다. 셀트리온은 10년 동안 10배이다. 그리고 왜 제가 수백 배도 안정적인 수익이야? 왜냐하면 문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을 눈을 뜨고 귀를 열으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적인 블랙록 세계 1위의 자산운용사예요. 더불어 세계 4위의 자산운용사 피델리티, 6위 인베스코, 얘네가 현재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에는 기관 투자자의 자금이 들어가요. 법적으로 테두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그 문이 열린 거야. 아시겠죠? 이제 투기가 아니다. 이것 또한 제가 장 막판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가 그 코인에 대해서, 그 도지코인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이틀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 정도 설명을 드리면, 물어봤으면 최소한의 예의로 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뭔가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여기는 어떻게 그런 게 없습니까? 뭐 저 때문에 좀 고마운 분이 있으면 뭐 단 한 번 후원하시는 분도 거의 없어요. 여기는 제가 뭐 많은 걸 바랍니까? 아니 후원 꼭 안 하셔도 되는데 뭔가 사람이 고맙고 미안한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모로 제가 좀 드려야 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뭔가 준비를 해오면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딨어. 어쨌든 중요한 건, 자, 방송을 여기까지만 하고 방송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 방송은 대체 불가능한 방송이니까, 일반적인 인플루언서가 아니니까. 자, 오늘 코스피는 장중에 상승권에 있다가 쭉 빠지면서 약보합에서 마무리를 했어요. 자, 보시면, 자, 오늘 셀트리온은 장 초반에 한 3%, 4% 빠졌죠? 한 4% 가까이 빠지니까 또 댓글에 보니까 뭐 짜증나는 글이 막 남겨. 또 아직도 그렇게 헷갈리나 봐. 사실 예전 같았으면 빠지면 개수 뭐라 그랬을 거야. 분명히 20만원 미만에서는. 왜냐?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 이미 폭등이 나왔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 대폭등이 나왔어.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막 50%, 60%가 갑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간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다시 이야기가 나온 게 말씀을 드리는데, 코인이라 그러면 막 사기당하고 이상한 거 말고 전 세계 기득권이 투자한 세계 최고의 코인에 투자하면 됩니다.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을 코인, 기득권의 선택을 받은 코인, ETF가 예정된 코인, 지금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었지만 따라오는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코인 줄줄이 예정 중입니다. 그 ETF 대상으로 해서, 또는 대체 불가능한 섹터의 코인 개수를 모아가라. 이거는 절대 사라지지 않아. 사기가 아니고 현대중공업의 바로 초기 시절, 삼성전자의 초기 시절,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차, 기아차, 포스코, 현대제철이 아니야, 포스코입니다. 중공업의 현대조선의 현대중공업이지 대우조선해양이 아니야. 아시겠죠? 여기 1등입니다. 각 섹터별. 요거를 내가 모아가라는 거야. 아시겠죠? 왜 여러분들이 저를 만난 게 기원일 수밖에 없다? 그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조금 더, 어쨌든 셀트리온 방송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꾸 이야기가 빠지는데, 오늘 하락으로 쭉 밀렸는데 4%까지 빠졌다가 이 물량을 소화하고 아랫꼬리를 쭉 하고 달아줬어. 얘네 운전에 흔들기가 있을 뿐이죠. 힘 주지 마세요. 어차피 상승은 예정되어 있어. 이것과는 반대로 코스피는 어떻게 됐었죠? 쭉 하고 장 막판에 쭉 밀렸습니다. 셀트리온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다. 자, 그러면서 월봉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윗꼬리를 쭉 달아줬지만 얘가 양봉으로 끝날 때쯤에 꽉 차있을 확률도 있습니다.
어쨌든 양봉으로 차갈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셀티온의 이슈를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100조 원 펀드 조성을 한다. 셀티온 지금이 가장 싸다. 자, 셀트리온 그룹이 그룹 지주사인 홀딩스를 올해 말까지 상장하고, 이거 나스닥에 상장한단 말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입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자금으로 100조 원 규모의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를 조성한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메인 트랙에서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그것을 이용해서 100조 원 되는 이상 헬스케어 펀드를 만들려고 한다. 서 회장은 98.5% 지분을 가진 그룹 지주사를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상장시키려고 한다. 그것을 이용해서 100조 원 이상 되는 헬스케어 펀드를 만들려고 한다. 10월 기자간담회에서 홀딩스의 투자사 전환 검토를 언급한 서 회장이 세계 최대 바이오 투자 컨퍼런스에서 후속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다. 자, 그러면서 지주사 상장으로 확보한 자금 등 우리가 중심이 돼서 5조 원 정도를 펀드에 투자하면 다른 투자사들 자금 50조에서 100조 원 정도는 충분히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통해서 바이오 헬스케어 생태계를 이어가고 셀티온으로서도 우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 그러면서 ADC, 면역감염 억제제, 옵디보와 키트로다. 향후 가장 큰 의약품 시장을 형성할 겁니다. 지금 휴미라 상대도 되지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혈액암도 2중항체, 3중항체. 이 역시 5개의 후보물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인공지능과 컴퓨터 파워 기반의 신약회사, 새로운 구조, 물질을 공동 개발해 신약 후보 확보를 진행하고 있다. 자, 이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고요. 지금이 가장 싸다. 10년 기준 10배입니다. 진펜트라 키우는 셀트리온 2030년 수익 최소 5배 이상이다. 서정진 회장 7년 안에 암젠 따라잡고 글로벌 탑10 제약사 되겠다. 2026년 에비타 6조 원 목표를 제시하였다. 자, 볼게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진출에 총력을 기울인다. 기존 매출 달성 2배 제시하였다. 올해 상각 전 영업이익이 1조 7천억 원, 2025년 3조 5천억 원, 2026년 6조 원을 달성할 겁니다. 그는 7년 안에 암젠을 따라잡아 글로벌 탑10 제약 바이오 회사로 올라서는 게 목표이다. 이 계획을 달성하려면 2030년 에비타 12조, 매출은 24조 원을 달성해야 된다. 매출 목표가 늘었죠? 그쵸? 올해 3조 5천억 원, 매출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다. 4조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올해 주가 폭등은 예정되어 있다. 세 번째 폭등 구간 말입니다. 그리고 정고점 돌파한 때 슈팅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가 흔들기에 힘 빼지 마시고 그냥 걸어가세요. 여유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예전 거는 제가 기계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개수를 모아가라.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셀트리온 개수를 모으지 말아라. 제가 말씀드렸던 코인의 문을 열어라. 이게 앞으로의 대세이다. 거대 패러다임이다. 돈이 바뀌는 거다. 문명이 바뀌는 거다. 4차 산업혁명이다. 눈과 귀를 제발 열으시길 바랍니다. 제발 좀. 아시겠죠? 이렇게까지 말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다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좀 이따 보시면 또 무릎을 치실 겁니다. 얘가 왜 또 이렇게 흥분을 하면서 눈을 기울이고 있는지. 자, 그래서 셀트리온의 정고점 돌파는 예정되어 있습니다. 통합 셀트리온 완성까지 D1. 과열 변동성 경계 증권과 실적으로 증명해야 실적 증명될 거야. 니네만 호들갑 안 떨면 돼. 그리고 주가 흔들어야 되지만 결국은 플러스로 되면서 1번 라인 돌파했죠. 여기 지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결국 4% 가까이 밀렸지만 오늘 4% 가까이 밀렸었나요? 잠깐만요. 일봉으로 한번 봐볼게요. 오늘 4% 가까이 밀렸던 것 같은데 4.03. 그리고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어. 그리고 여기서 왔다 갔다 거리다 물량 소화하고 갈 거야. 이 월봉 기준에서 여기 이 매물대 뚫었더니 지지 받은 겁니다. 이 라인. 이 지지가 강해. 여기 지지 딱 받았죠? 그리고 물량 소화하고 갈 거야. 2번 라인, 3번 라인까지 돌파가 나올 확률이 높다. 기간은 6개월에서 8개월. 이제 외우시죠? 제가 반복되는 수백 번의 단어는 거의 거스르질 않아.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셀트리온의 수급과 요거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요. 오늘 셀트리온은 0.49 약보합,
제약은 0.55, 약보합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거의 보합권에서 마무리했죠. 공매도 누적 잔고는 191만 주, 2만 주 줄었습니다. 역사상 최저 잔고인 166만 주를 깨러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공매도 매매 비중과 함께 수급 또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의미는 없어. 이미 얘네가 상승으로 방향을 틀 겁니다. 오늘 셀트리온의 공매도 매매 비중은 0.08, 거래량은 132만 주. 다시 찔끔 나왔죠? 이게 몇백만 주 다시 터져야 돼. 0.49 약보합. 제약은 공매도 매매 비중 0.05, 거래량은 60만 주. 66만 9천 주. 0.55 강보합에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자, 오늘 3형제, 그 중에 한 형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통합이 되었죠. 그래서 셀트리온과 제약의 수급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쌍끌이 매도가 나왔지만 전혀 중요하지 않다. 개인이 13만 9천 주 매수했지만 전혀 중요치 않다. 물론 살짝 딜레이 되는 구간이 나올 수는 있어.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국 시간 차이만 나올 뿐 계속해서 물량을 소화하면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외국인 4만 8천 주 매도, 기간은 9만 2천 주 매도입니다. 연기금이 5,800주, 12,000주 매도했고요. 대부분의 금융투자가 12만 주 매도했습니다. 외국계는 4만 8천 주 매도, 그러면서 한 달 기준 180만 주 개인이 매도, 기간이 230만 주 매수, 외국인은 52만 6천 주 매도가 나오고 있다. 기간 230만 주 중에서 연기금이 135만 주, 투신이 70만 주, 사모펀드가 24만 3천 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제약이 기간 19,000주 순매수, 개인이 9,000주, 외국인은 2만 7천 주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얘 또한 한 달 기준 개인의 54만 주 매도, 외국인과 기간은 각각 38만 8천 주, 기간은 15만 5천 주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연금이 최근에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죠. 수급 또한 참고만 하고요. 현재 이렇게 밀려있지만 박스권이 나올 수도 있으나 살짝 깰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물량을 소화하고 요 라인을 소화하고 갈 겁니다. 이미 정해져 있어. 고로 셀트리온 걱정은 연예인 걱정이다. 지금 매출액이 24조 얘기가 나왔잖아요. 20조가 넘었잖아요. 그쵸? 2024년도도 3조 5천억 원도 보수적으로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4조 원 돌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고점 돌파의 슈팅, 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전해드리는 말씀을 적어왔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을 귀인이라고 합니다.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알아보신다면 귀인인 거를 인지하실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앞에 왔습니다. 에코프로 BM을 발견했었다면 초기에 말입니다. 근데 그걸 능가하는 초기 시장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보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귀인이 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아보지 못하신다면 그걸 준비할래야 준비할 수가 없어. 셀트리온은 그냥 놔두라고. 얘는 놔두면 알아서 정고점 돌파 나오니까. 아시겠죠? 자, 먼저 그레이스케일 ETF 대기 후보군이 있습니다. 이 그레이스케일이 블랙록이라고 보시면 돼. 바로 디지털 자산 운용사. 그러니까 다음번 블랙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가 블랙록이죠. 1경원. 자, 원화 기준으로 1경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어. 조금 이따 기사를 통해 확인하겠지만 디지털 자산 운용사의 블랙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그 규모를 능가할 것 같아요. 사실 그 뿌리는 같습니다. 블랙록의 에너지가 그레이스케일, 즉 디지털 쿼러시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실 그 코인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게 사기, 김치코인, 대한민국 코인들, 사기 코인들, 그런 그지 같은 코인들을 갖다 버리세요. 2만 개 중에서 1%만 남겨두고 다 사라질 겁니다. 실용혜택에 갖다 버립니다. 사기 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저는 펀더멘탈에 의거해서 대체에 불가능한 섹터에 투자입니다. 제가 셀트리온에 장기 투자하는 거 보면 모르십니까? 에코프롬에 장기 투자한 거 보면 모르십니까? 셀트리온만큼 안전하며 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은 큽니다. 왜냐고요? 이제 응애하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신생혁명이죠.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 최고의 코인에 투자한다. 비트코인 현물 ETF, 이거는 상징성을 갖습니다. 따라오는 이더리움 클래식과 라이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더불어 알트코인들에 대한 ETF가 대기 중입니다. 여기에 리플, XRP ETF도 아마도 소식이 나올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비트코인의 파괴력,
이더리움의 파괴력을 조금 있다가 확인하실 거예요. 엄청 낮습니다. 그리고 달아오는 알트코인의 대세 상승. 진정한 코인화 세상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알트코인의 차트를 보면 한눈에 들어옵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것을 알트코인이라고 합니다. 4차 산업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고 있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말입니다. 머뭇거리다가는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조금 확인해 볼게요. 이게 비트코인의 장기 차트인데요. 보이시나요? 1달러일 때 2011년도에 1달러였어. 이때는 그렇다 치고 차치하고 2014년도 요때 100달러 부근이었습니다. 15년도 그쵸? 3년도 100달러 부근이었다고. 10만원 부근. 그런데 지금 10만 달러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공이 몇 개죠? 좀 이따 빗썸에 있는 비트코인의 그림을 보면서 지금 당장 보시죠. 자, 보시면은요. 자, 비트코인이 이게 확대를 좀 해볼게요. 잠깐만요. 확대를 좀 해볼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먼저 비트코인을 한번 볼게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장기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볼게요, 좀. 여기가요. 2022년 12월 달입니다. 2만원이었죠? 맞나요? 잠깐만요. 지금 2020,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차트를 찾아놓은 게 있어서 여기서 확대를 해볼게요. 이게 지금 컴퓨터가 자, 먼저 이더리움의 2016년도 가격을 한번 봐볼게요. 대략적으로 한 저점이 만원 잡자고요. 2016년도에 만원. 조금 더 바닥일 때도 있었어. 8,000원 그 근방일 때도 있었지만 2016년도에 만원으로 잡죠. 자, 그러면 8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2016년 12월이었습니다. 2024년 1월이죠. 지금 가격이 얼마일까요? 자, 한번 볼게요. 현재 가격이 350만원. 고점이 588만원이었습니다. 그쵸? 8년이 좀 안 되는 기간이죠. 그쵸? 7년? 2010, 아까 16년이었나요? 그쵸? 16년이었으면 8년이 좀 안 되는 7년이 좀 넘는 기간 동안 어쨌든 지금 2024년 300배, 지금 가격은 300배고요. 350배, 고점은 600배가 넘었습니다. 600배 가까이 육박했었죠. 만원대에 잡았을 때면 고점과 저점의 차이가. 자, 그리고 아직 얘 끝나지 않았어. 자, 비트코인 볼게요. 비트코인의 가격은 볼게요. 2015년 4월 달에 한 25만원이었어. 지금 6천만원이죠. 그러면은 6,370만원이죠. 20만원이었으면 300배인가요? 맞죠? 300배. 감이 오시죠? 얘가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을 제외하고는 지금 얘네 빼놓고는 얘네는 꾸준히. 자, 볼게요. 장기 차트를 보면 얘네만 꾸준히 우상향을 그렸습니다. 비트코인은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이고요. 얘는 상징성을 갖습니다. 이더리움은 세계 최초의 스마트 컨트랙트.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뭐라는지 추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얘네만 우상향을 했을 뿐 나머지 알트코인들 아직까지 진정한 블록체인, 코인의 세상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징성을 갖는 게 비트코인 현물 ETF였죠. 보이시나요? 얘네가 고점 대략 한 5천원 가까이 찍고 원화 기준으로. 그리고 여기 있어요. 아직도 바닥에서 기고 있고요. 최근에 상승에 나왔던 에이다, 까르나노이죠. 얘도 한 3달러 이상을 가까이 찍고 0.59달러입니다. 바닥을 박박 기고 있죠. 자, 최근에 폭등에 나왔던 이더리움 클래식. 자, 폭등이 41%가 나오고 있죠. 이게 단 원데이입니다. 단 하루 만에. 원데이 만에 42%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요. 단 하루 만인데 얘 또한 갈 길이 멀어. 한 30달러 부근에 있죠. 140달러를 찍고. 감이 오실 겁니다. 우리가 왜 여기에 투자만 해야만 되는지. 도지 얘도 0.70달러에서 0.085예요. 보이시죠? 기대감만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자, 폴카닷 마찬가지예요. 얘도 한 60달러, 52달러 부근에서 8.4달러 폭락해 있죠? 이거는 쌍낙타봉 효과에 의해서 기대감만 형성된 거고요. 그 거품이 꺼졌어. 그 다음에 다시 진짜 가는 겁니다. 자, 파일코인, 저장성 코인의 대장입니다. 얘도 대체가 불가능한 섹터에 있는데 심지어 얘는 175달러를 찍고 6.3달러에 와 있어. 아시겠죠? 얘도 대체 불가능합니다. 얘도 큰 그림에서 ETF가 진행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라이트코인.
한국 어피티에서 상장 폐지가 되었지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얘는 이미 기득권의 선택을 받은 코인이에요. 얘 또한 ETF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얘도 지금 350달러, 50달러 근방을 찍고 71달러에서 기고 있어. 자, 비트코인 캐시. 얘가 다음번 이더리움 다음에 그 다음 비트코인 캐시가 될 확률이 높은데요. 자, 볼게요. 얘도 3,200달러 맞나요? 2,400달러, 3,000달러 근방까지 찍고 고작 200달러, 259달러에서 기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줄줄이 다 다음번 ETF 차례거든요. 파일코인, 폴카닷, 도지, 에이다, XRP 얘는 대장이야. 다음 문명의 대장입니다. 다만 셀트리온 곱하기 10배는 힘들어. 왜냐면 다음 문명의 대장이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6년 동안 얘는 가지를 못했거든요. 중요한 건 폭발이 나올 수가 있어. 중요한 건 얘뿐만이 아니라 알트코인들이 정고점을 못 뚫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결국은 얘는 초기 시장이라는 말입니다. 폭등 나온 거 말고 폭등 나와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그 다음 기고 있는 코인을 모아가면 돼. XRP 모아가도 좋고요. 비트코인 캐시 모아가도 좋고요. 라이트코인 대한민국에서 좀 사기가 힘들죠. 자, 파일코인도 모으기 좋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도지코인도 모으기 좋아. 이더리움 클래식은 상승이 나왔잖아 이미. 자, 그러면 하루 만에 얼마가 상승을 했는지 볼까요? 최근 일주일 동안 그림을 보시죠. 비트코인이 9%, 이더리움이 오늘 9.58 상승했고요. 한 이틀 만에 18% 올라간 거야. 그리고 좀 전에 보셨던 이더리움 클래식을 볼게요. 파일코인도 하루 만에 13.85 올라가는 거고요. 이더리움 클래식을 좀 볼게요. 단 하루 만에 43.94, 44%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감이 오시겠죠?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얘는 원래 그래. 폭등이 나오고 비트코인 캐시도 얘도 단기간에 이 바닥에서 3배가 올라갔었거든요. 100달러에서 300달러 올라가고 아주 단기간에 올라가고 259달러. 차익 실현 물량을 건강히 거치고 있어. 그래서 얘도 매집하기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야. 얘도 아직까지 기대감이 반영이 안 됐거든. 왜냐면 얘도 비트코인 현물 ETF에 이어서 그 다음 이더리움, 그 다음 비트코인 캐시 ETF 또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더리움하고 이더리움 클래식을 얘기했죠.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미 나의 손을 떠났어. 이더리움은 아직까진 담아도 되지만 상승에 나왔으니까 부담스럽잖아. XRP는 기고 있으니까 사도 돼. 상승이 아직 덜 나왔어. 도지도 아직까지 상승이 덜 나왔어. 비트코인 캐시는 상승에 나왔다가 살짝 기고 있다고요. 라이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비트코인 캐시는 바로 살 수 있으니까 그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왜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만 되는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야. 얘도 바닥에서 올라온 게 얼마 안 되잖아. 그쵸? 대략적으로 한 68달러에서 71.6달러 요거밖에 상승이 안 나왔어. 얘도 ETF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조지도 상승이 좀 덜 나왔고요. 에이다는 폭등이 한번 나온 다음에 살짝 쉬고 있죠? 얘도 상승이 최근에 많이 나왔어요. 보면 0.24에서 한 0.70 그리고 0.59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 거야. 최근 모습의 대장은 솔라나였죠. 대략 10배 기준의 단기간에 폭등이 나왔다. 솔라나 또한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애들이죠. 다만 최근에 상승이 너무나 강했다. 그래서 말이다. 볼게요. 솔라나의 파괴력이 얼마나 셌었는지. 100달러에 있는데요. 얘가 여러분 FTX라고 세계 3위의 거래소가 파산됐을 때 얘가 연동을 받으면서 완전히 폭락을 했었어. 큰 그림 보면 바로 나와. 이때 완전히 작살나거든요. 작살이 났었어. 완전히 바닥까지 기면서 작살이 납니다. 작살이 나요. 그리고 상승을 했지만 여기 있어. 아직 중간도 못 왔어. 얘가 바닥에서 상당히 많이 올랐어. 보세요. 놀라지 마시고. 보시면 한 15달러에서 한 120달러까지. 그쵸? 대략 한 5달러. 그쵸? 한 15달러에서 한 120달러까지 지금 보시면 몇 개월 만에 준이니까 어거스트 7월이죠? 7월 달부터 지금 한 6개월, 5개월 만에 엄청난 랠리를 보였다는 거죠. 얘는 이제 얘가 먼저 달렸으니까 한 타임 쉴 거야. 이거 쉬는 동안에 이더리움 클래식 차례가 온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갖가지로 돌아 나간다. 제가 왜 코인에 투자를 해야만 되는지 그럼 당일수용이 좀 눈이 열리시나요? 자, 가격을 보여드렸지만
가격 말고 좀 다른 걸 보여드리죠. 자, 볼게요.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비트코인 투자, 주식처럼 쉬워졌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였다.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10년 만에 첫 승인이다. 주식처럼 쉬워졌다. 통화의 문명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비트코인 ETF는 상징성이다. 그 다음 따라오는 애들이 더 파급력이 큰 겁니다. 그러면서 자 보시면 이름은 11일부터 11개 제품 거래 중이다. 제가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을 사라고 했었죠? 비트코인의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 않아. 왜냐면 기대감만 반영돼서 먼저 상승을 했거든. 그러니까 한 타임 쉬는 거야. 비트코인 현물 ETF 11개 자산운용사가 승인을 했습니다. 11일부터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 11개 애들은 누구냐면요. 세계적인 자산운용사입니다. 자, 보시면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블랙록, 피델리티, 인베스코 1위, 4위, 6위입니다. 바네크 프랑에서 프랭클린 템플턴에서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애들이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얘네가 법적으로 테두리를 보호받으면서 전세계 쩐주와 함께 이곳으로 자금을 키우는 겁니다. 미국 블랙록,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등 한국 500대 기업 지분 25조를 보유하였다. 이 정도면 말 다 한 겁니다. 블랙록, 뱅가드, 피델리티는 전 세계의 대부분의 주식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한국의 500대 기업 지분 25조를 보유했다. 얘네가 현물 ETF, 비트코인의 현물 ETF 요거를 진행하는 겁니다. 감이 오시겠죠? 자, 보시면서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 1월 11일 나스닥에서 거래를 시작한다.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통화의 혁명이 불어오는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 4대 은행, KB, 신한, 우리, 하나 여기에서 코인으로 예금을 받고 대출해주는 시스템이 올 겁니다. 이미 준비 중이고 그 모습을 드러낼 거예요. CBDC도 우리 곁으로 다가올 겁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코인을 CBDC라고 합니다. 신문명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반드시 인지하셔야만 된다. 자, 그리고 제가 강조할 부분인데요. 세계 최고의 이 그레이스케일이라는 게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지털 문명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놓은 그룹 사입니다. 거기에 자회사인데요. 세계 최대 디지털 자산 운용사입니다. 디지털 자산 운용사의 블랙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레이스케일인데요. 여기 차례로 여기서는 사라지지 않는 코인들을 쭉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차례로 ETF가 나올 거예요. 비트코인 현물 ETF는 상징적이다. 그 다음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이 폭등해 나오는 건 다음번 ETF가 이더리움 ETF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ETF도 예정 중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왜 여기에 투자를 해야만 되는지. ETF가 승인이 떨어졌다는 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다는 거.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귀인인지 아마 눈과 귀가 열릴 거예요. 여기는 시장 규모만 1200배가 성장한다. 셀티온은 안전자산이다. 지금부터 여유자금은 반드시 코인에 들어가야만 된다. 눈과 귀를 제발 좀 열으세요. 닫지 마시고. 지금은 그 눈과 귀를 닫으신다는 거는 세계 최초 18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증기기관의 혁명이 일어났어. 그래서 공장에 막 연기가 나고 기계가 들어오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는데 대한민국은 문호를 받고 4대여 하고 농사를 졌습니다. 그 참혹한 결과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눈을 뜨세요. 그리고 제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제 영상 광고 2편 꼭 좀 시청을 해주세요. 그거에 대한 것도 좀 해주시고 응원도 좀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까지 방송할 사람 있습니까? 무료로? 제가 지금 2년이 넘게 무료로 해주고 있잖아. 이거 진짜 고마운 일 아닙니까? 예? 광고비 진짜 얼마 되지도 않아. 후원 진짜 거의 받은 적도 없어. 2년 동안 나는. 아시겠죠? 이 정도 해주면 박수도 나와야 돼. 사실은요. 진짜. 제가 그래서 코인 채널은 멤버십으로 운영할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 멤버십이 비싸지 않을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을 저는 부자로 안내해줄 귀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게 업이니까. 그 눈을 좀 제발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길리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어쨌든 저는 또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전 산속에서 공부해야 열중 중이라
또 들어가서 또 공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